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4가 공개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아마 테슬라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거기에서 그대로 로봇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꿀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줍잖게 얘기하는 거라서 귀가 심심한 분들 들어주시고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명은 바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자, 요거 읽고 뒤에 중간중간 짤을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지금 마스터 플랜 4는 제시하는 사명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테슬라의 다음 장은 우리가 이제 막 상상하기 시작한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AI를 물리적 세계에 적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는 전기차, 에너지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이 기술 르네상스를 위한 기초를 쌓아왔다. 이제 우리는 제조 능력과 자율 기술을 결합해 전 세계적 번영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규모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새로운 기업에서 내놓으면 무조건 AI를 붙여야 되죠. 요즘에 국내에 보면 뭐 농수산물 AI도 있고 온갖 모든 것에 AI를 붙여야 돼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얘기하는 AI는 그 어떤 기업보다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은 제약을 없앤다. 수세기 동안 인류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었다. 이후 50여 년 동안 대형기관 자동차가 표준이 되었고 배터리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해 교통산업을 화석연료에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 길을 개척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맞죠. 물론 테슬라의 배터리 방식이 맞냐? 한계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각형이나 파우치형이나 그런 것들의 배터리가 훨씬 견고하고 안정성이 뭐 어떻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적어도 가장 인정해야 될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굉장히 벽 같은 것들을 뚫고 나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그 굉장히 힘든 일을 한 이들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처럼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계속 꿀 빨고 소비자의 지갑을 뜯어내다가 한 2040년이 넘어서야 전기차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2010년 전후에 유럽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내놓는 그 로드맵에서 나와 있었죠. 근데 테슬라는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해서 바로 전기차 시대로 뚫어버렸죠.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다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자, 기술은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지속가능한 풍요를 향한 가속화 속에서 탄생한 제품과 서비스는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을 이끕니다. 테슬라는 각 제품을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태양광 발전과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청정 전력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자율주행차는 교통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과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도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노동의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가용성과 능력을 변화시키고 있다. 단조롭거나 위험한 업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테슬라가 하는 것 중에서 테슬라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가 있죠. 바로 우주로 가는 우주인들 스페이스X의 우주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게 우연이 아니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이 옵티머스 로봇 충분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을 아마 스타쉽에 대량으로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걸 화성으로 보내겠죠. 아마 그 전에 달나라에 그 기술을 쓸지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스페이스 X에 옵티머스가 타고 달나라에서 혹은 화성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거의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자율성은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해야 한다. 테슬라가 만드는 도구들은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우리가 자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자,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목표였다. 접근성 확대는 성장을 가속화한다. 첨단 기술 제품을 저렴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제공하는 것은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를 민주화하고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정한 실력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때 실현된다. 누구나 이런 기회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 발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제한된 자원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아마 저 얘기는 그 누구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일론 머스크가 간절한 것이겠죠. 그가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속화해서 엄청난 속도로 다행성 인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죠. 우리는 세상을 지속 가능한 풍요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토조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희소성의 제거는 집요하면서도 정교한 실행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난관과 실패를 두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다행성까지 포함해서겠죠. 이건 이번 영상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학습시키는 그 영상들을 쭉 찾아보시면 뭐랄까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끝없는 반복 행위, 아주 작은 차이들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떤 작은 변화들, 작은 차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 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끝없는 반복,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들을 저장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로봇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은 아주 목적을 위해서 그냥 그 행위만 하는 것이고 산업용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어떤 로봇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약간 쇼 비슷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형태가 어때요? 보시면 한 몇 달 있다가 로봇이 또 뭔가를 하는 계단을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막 산을 타는 영상을 올렸다가 그러면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하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그나마 가까운 시점에 이제 개 같은 것들을 내놓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같이 뛰어다니는 이상한 걸 가지고 뭐 감시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쇼를 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쓴 곳들도 있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무식한 작업이에요. 이게 프로그래밍으로 개발로 본다면 개발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 20장 30장 정도 보고 개발하는 그 비슷한 느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 가져다 붙여놓고 그걸 결과물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내놓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의 로봇이 사실은 기존까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학습이 아닌가. 그래서 찾아보면 끝도 없이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고 약간의 변화를 가해서 반복을 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했다라는 형태. 자, 로봇 입장에서는 그건 성공 실패의 개념이 없죠.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마치 공을 집어드는, 뭔가 공을 찾는, 자,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만 별도로 두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의 기술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뭔가와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어떤 기구, 그 정도의 형태예요. 왜? 그 정도까지밖에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만약에 사람처럼 만약에 하나하나 기술이 추가될수록 고도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보면 손이나 팔처럼만 있는 로봇들, 기능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시연을 하죠. 그 이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지. 그게 인간처럼 팔다리 달려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중심도 잡아야 되면서 그 변하는 과정에서의 그 무게 중심 같은 것들도 다 인식하고 그걸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또 작업을 하고 뭔가를 해야 정말 상상 못할 수준으로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봇의 형태들을 보면 다 팔 같은 것 하나 정도로 제한되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짚는다, 뭔가를 한다, 뭔가를 건드리고 움직이고 뭔가를 조리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좀 발전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정도. 그런 것들도 네,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자, 로봇 정책은 카메라 이미지나 로봇 팔의 속도와 위치를 추적하는 고유 수용성 측정각과 같은 센서, 관찰, 결과를 수집한 다음 로봇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알려준다. 자, 이런 것들은 모방 학습을 통해서 학습된다. 사람이 행동을 시연하거나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하여 정책을 학습시킨다. 이 방식은 소량의 작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의 환경이나 작업이 변경될 때 종종 실패한다. 자,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팔 하나 형태, 자, 계란을 짚는다. 자,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사람에게 센서를 두고 그 센서, 그러니까 로봇 팔에 있는 그 각 부위에 비슷한 위치에 센서를 두고 행위를 반복하고 거기에서 약간씩 다듬고 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어. 사람처럼. 문제는 그게 뭐 다른 물건, 다른 형태가 돼버리면 거기에서는 또 실패하는 거죠. 이게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지금 대부분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 영역에서는 이미 꽤나 멀리 가 있지만 그건 다른 영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아주 제한되어 있고 이게 전혀 마치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반자율이나 일반적인 자동차의 반자율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다. 뭘 느끼시나요? 바로 모빌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빌아이가 자율주행이 웬만큼 반자율이 가능하죠. 모빌아이 기반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반자율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때요? 제한되어 있는 차선. 그래서 고속화 도로에서 제한되어 있는 차선에서 가능하죠. 초기에는 뭐 앞뒤로 분킥 정도고 그 다음에는 차선 변경 같은 것도 가능은 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야. 내가 깜빡이를 넣었다 그러면 뭐 깜빡이 넣은 방향으로 다른 차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깜빡이를 넣고 있다든지 어떻게 명령을 계속 강제하면 차량이 문제 없을 때 그냥 차선을 변경하고 그 다음 끝. 매우 뭐랄까 원초적인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처럼 운전하는 그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그 인간처럼 운전하는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한 세상에서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테슬라는 완전 한 번에 넘어가 버렸죠. 자, 어떻게 넘어갔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번에 얘기하는 여기에서 느낀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로봇을 학습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방식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걸 지금 옵티머스에 적용하고 있고 그걸 이들은 뭘 통해서 이미 깨달았다? 물론 이제 이 마스터 플랜 4는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로드맵. 근데 자, 일단 이 마스터 플랜 뭐 초기 세 번째까지도 비슷합니다. 뭐 초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그냥 이동 수단이 경기화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산업적인 영역에서 전기를 더 적극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그 정도.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내놓은 이 마스터 플랜 4에서 보시면 추가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초기에는 자동차 이동 기반, 그 다음 산업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로봇. 근데 이 로봇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로봇이 있고 자, 그 다음 저기 뒤에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까이에 있는, 일상에서 가까이에 있는 로봇이에요. 사실 이게 가능해? 라고 하겠지만 테슬라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 다음 저기 왼쪽에 저기 위에 저건 산업에서.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들이 그리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삶 가까이에 있는 로봇들이 결국 우리 삶의 영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 로봇 택시 형태 이동해서 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로봇 택시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 가정에서 이제 태양광, 그 태양광을 바탕으로 그다음 전기, 저장, 홈 배터리, 결국은 이제 중간 혹은 국가 단위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를 기반으로 민간이나 뭐 어디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기반으로 우리 주거에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비중을 낮추는 거죠. 대신 우리 집에서 직접 태양광을 패널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서 차를 가지고 그 충전해 와서 전기를 충전해 와서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 집에 전기로 공급해서 쓰는 그런 기술들, 그런 형태들이 구현되면서 우리 어떤 삶에서 좀 더 중앙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당연히 전기차가 있고 그다음 산업에서 뭐 AI 컴퓨터, 산업에서 뭐 배터리 쪽이 있고 그다음 트럭이 있고, 자 여기 또 로봇이 나오죠. 자 이건 생산 영역. 자 우리 일상에서의 로봇이 있고 그다음 생산 영역에서 로봇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게 인간이 하던 그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저게 말이 안 되죠. 저게 뭐 최소 수십 수백억이 넘겠죠. 저거 기계가. 근데 이제 그걸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낮추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게 인간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런 로봇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거 뒤에 화면 나옵니다. 그거 뒤에 얘기해 드려보죠. 영상은 짧으면서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헛소리 같고. 자 이건 이제 공장도 거기 안내된 것에서 사실 이건 극단적으로 효율이 된 거죠. 원래 저 프리먼트 공장이 GM 거고, GM이 이제 그나마 도요타랑 같이 하면서 생산 방식을 굉장히 개선하고 도요타는 미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합자로 굉장히 돌리면서 효율이 많이 나왔어요. 그 공장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GM이 파산하면서 저 공장도 같이 정리가 되고, 그걸 2010년에 그 테슬라가 이제 가져가면서 한 거죠. 근데 테슬라의 초기의 공장은 저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 바꾼 형태는 이제 기가팩토리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저런 식이죠. 길게 혹은 일직선 형태 혹은 각진 형태이지만 그 구조 하나에서 거의 돌아가면서 입구에서 들어가서 출구로 그냥 차가 바로 나오는, 그 속에서 거의 하나의 형태에서 작업이 끝나는. 심지어 그게 뭐 우리가 그 기가 베를린이나 그런 곳에 기가 상하이도 많이 봤죠. 아예 뭐 속에 뭘 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효율화 만들어서 굴리는 공장. 사실 저 공장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아직 늘리지 않는 것 같죠. 그 다음 공장이 어디 될지 모르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효율화된 공장. 자, 그 다음 짤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일상에서 이제 저 옵티머스가 하는 것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럼 저런 것들을,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기존에 이제 옵티머스가 막 이런 저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그 기술을 뭔가 하는 뭐 대학의 뭐 랩실이나 뭐 그런 수준은 아예 비교가 안 되고, 산업의 영역에서도 이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돈까지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 사람들 가정에 하나하나 팔리면 얼마나 큰 가치를 보여주겠냐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걸 누구도 실현해낼 기술이나 용기가 없는 거야. 자본에서. 그걸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옵티머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왜 테슬라가 가능하냐라는 그게 핵심이죠. 자, 기술도 기술이지만 자 보시면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뭐 얼굴이나 눈 정도 시선에다가 액션캠 같은 거 달아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금 로봇이 학습시켜서 로봇이 그대로 자신의 그 시각 형태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체라고 하면 그렇고 부품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봤죠? 익숙하죠, 우리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봤어요. 자, FSD가 지금 가능하죠. 근데 이 FSD가 어떤 부분에서는 법규를 어겨요.
그래서 아마 법규를 어기는 그 부분들은 테슬라가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교정을 해나가면서 잘라갈 거예요. 왜 테슬라의 FSD가 법규를 어기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다가 계속 줄어들고 조정되는 형태로 가는 것일까? 그렇죠. 인간의 운전을 학습하니까. 자, 이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도심에서 FSD로 달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여줬던 게 뭐죠? 소비자까지 탁송으로 가요. 근데 아무도 없는 자동 탁송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하는 사람에게서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인식시키고 나누고 분류하고, 그 분류된 그걸 바탕으로 이 자동차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형태로 돼서 집어넣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 인간의 운전,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그대로 전환해서 자동차가 운전되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처럼 실제 인간의 운전을 바탕으로 학습된 것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게 지금 FSD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즉 테슬라는 인간의 뭔가를 기계화시키는 그걸 사실상 거의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화? 그러니까 무식하게 예전처럼 하나하나 기능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하면서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자 이런 무식한 노가다가 아니고, 이게 사실상 거대한 뭔가 AI를 통해서 자동화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그 형태를 테슬라 차량의 FSD를 통해서 완성시킨 거죠. 이미 FSD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이걸 그러면 이 기술에서 자동차가 그냥 자율로 달리는 걸로 끝내냐?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어디에요? 바로 이 옵티머스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찍은 그걸 바탕으로 그대로 이 얘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뭔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실제 그건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삶에서 이 로봇이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서 실제 인간이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인간을 대체해서 하면서 우리는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풍요로워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FSD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가장 빨리 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휴 일론 머스크 FSD 테슬라 저거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걸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미 가능해졌고, 호주에서 가능하고,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테스트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테스트하고 있고, 실제 이게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뭔가의 방식을 얘들은 그대로 저 옵티머스에 하면 저건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저 시장은 누구도 지금 못했어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달리는 건 전통적인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차가 왜 자동으로 달려? 아니, 내가 운전하면 되는데. 야, 얘들 자동차 쓰레기네. 야, 모니터밖에 없어. 야, 이렇게, 야, 얘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이따위로 차를 만드는구나. 물리 버튼이 제대로 달지도 못하네. 야, 얘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했지만 지금 이미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는 건 굳이 이거 자동차 사람이 운전할 필요는 없잖아. 다만 과도기에 자동차를 팔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자, 일단 핸들은 달아줄게. 아우, 짜증나네. 그러면서 핸들을 달아준 거야. 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소수만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자동차보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를 타다가 테슬라를 타면 너무나 뭐랄까, 처음에 타면 황당하죠. 아무런 버튼이 없는 거기에서 이게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걸 한 일주일 한 달을 지나면 오히려 일반적인 자동차를 타면 머리에 지진이 오죠. 이 수많은 버튼을 내가 조작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머리에 지진이 와요. 그걸 사실 크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 네. 근데 실제 해냈단 말이야, 테슬라는.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려는 그것에서 저항이 심했고 이미 시장이 존재하는 자동차에서 그걸 하고 뚫고 나가고 있어. 이미 뚫고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조차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옵티머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옵티머스가 인간의 그 시각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서 하면 심지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야. 심지어 인간의 미래의 노동, 활동, 학습 뭐 수많은 영역에서 사실 이게 대체하겠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에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야, 니도 우리 자동차 FSD 봤잖아. FSD 굴러다니는 거 봤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이게 인간의 삶에 수많은 사람을 대체할 거야. 그러면 그 시장은 어떤지 알겠어? 니들 이거 알아야 돼? 자, 이 지금 메시지를 마스터 플랜 4에서는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그 연구실 디자인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주는데 육화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 이거 디자인 하는 데는 계속 집 밑에 말단 애들이 깎고 있어, 뭔가로. 그게 뭔지 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로 깎고 있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은 그냥 기계로 쭉 깎는 것들을 뭐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굳이 뭐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디자인하고 그걸 그대로 창작해내던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기계로 상상을 하고 뭐 금방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뚝딱 하면 그냥.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이버 트럭의 밴같이 보이는 저기에 꼽혀 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저기 제일 왼쪽 게 아마 사이버 트럭인 것 같아요. 흐릿한 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옆에 있는 것은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뒤쪽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픽업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그 다음 저기 지금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저건 무슨 밴같이 보이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기반 형태로 해서 사실은 형태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해요. 지금은 픽업이고 5인승이지만 그 뒤에 걸 다 그냥 위에 뚜껑 철판 덮어버리면 되잖아. 뭐 거울 안 달아주고 굳이 안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뚜껑 철판으로 다 덮어버리고 안에 의자 다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이미 길이는 충분히 넉넉하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뒤에 해서 위에 철판 덮고 의자 붙이면 바로 저 사이버 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 굳이 잠깐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지금 보셨겠지만 올해 어때요? 판매량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으니까 바로 테슬라 모델 YL 6인승이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저가형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뭐 이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 개발합니다. 개발해놓고 컨셉카들은 이미 다 있어. 다 있고 그게 다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요 카드 내놓고 저 카드 내놓고 이렇게 서로 카드 게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연구 개발 이미 다 해놨겠죠. 다만 그걸 시장의 상황에서 보고 내놔야 될 카드를 내놓는 것이겠죠. 적절한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모델 YL 6인승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잖아요. 원래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오고 한 3년, 4년 정도 전에 우리의 로드맵을 밝히고 거기서 어떤 차량이 뭐 몇 년 뒤에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연구 개발하고 위장막이 한참 잡히다가 보여요. 근데 테슬라 YL은 거의 뭐 보인다. 야, 우리 6인승 내놓을 건데 뭐 6인승 나온다고? 라고 하고 바로 몇 달 뒤에 나와버렸어요. 차가 출시가 된 거야. 자, 그 얘기는 테슬라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는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 Q가 있냐, 모델 2가 있냐, 그 다음 사이버캣 기반의 핸들이 달린 2인승짜리가 있냐,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 Y도 혹은 좀 짧은 게 있지 않을까, 뭐 모델 3도 긴 형태가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아마 많은 것들은 얼마든지 연구 개발 해놨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짠짠짠 내는 거죠. 지금은 SUV가 대세인데 이 SUV에서 6인승 시장이 꽤나 크니까 그 시장을 좀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SUV 전기차 시장이 더 저가형 그러니까 가격대가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 Y 저가형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은 다 시장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를 내놨다. 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런 사이버 트럭의 사이버 트럭 기반으로 사이버 밴 같은 저런 것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게 당장은 의미가 없겠죠. 가격이 너무 비쌀 텐데 지금 소비자들이 저걸 충분히 살 만큼이 되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특이하긴 하네요. 나오면 한국 같은 데는 인기가 있겠네요. 자, 뭐 이런 전에 이거 다 나왔던 그런 것들이고, 이거 그냥 화면 쭉 있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냥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역시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테슬라는 뭐 그런 것이고, 그냥 제가 생각드는 건 확실하게 AI 이 로봇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하기 시작했다. 자, 그 얘기는 아마 이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마다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로봇, 아주 제한된 인간을 따라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사실상 인간의 형태예요. 그럼 왜 이걸 무리해서 인간의 형태로 만들었을까? 자, 오히려 학습시키는 데는 이런 게 훨씬 쉬운 거죠. 왜? 인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뭘 대체해야 되죠? 인간을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과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대로 대입시켜 놓는 거야. 팔, 다리, 몸통, 머리, 시각, 뭐 눈, 손, 뭐 모든 것들을 그대로 대입시켜 놓고 만들어야지 이걸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대로 최대한 빨리 학습시켜서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을 대체하면서. 그래야지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수많은 로봇들이 연구실에서 개발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팔이 계란을 짚고 뭔가를 색을 확인해서 빨간색을 짚고 파란색을 짚고 이걸 옆으로 옮기고 이걸 이렇게 해서 바꾸고 뒤집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은 연구실에서 하긴 하지만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런 긴 시간을 지나도. 이걸 궁극적으로 가치까지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을 바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벌써 이것도 버전이 3번째죠. 3번째인가 4번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아마 이것도 계속 변하죠. 근데 이건 소비자들이 경험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지는 몰라. 테슬라 차량을 보면 사실상 어떤 단위가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변하고 있죠. 바꿀 수 있는 부품들은 계속 바꾸면서 소비자에게 출고되고 있고 아주 큰 시점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뭐가 변했는지를 모르죠. 근데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아마 이 로봇도 지금 계속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면서 발전을 시킬 거예요. 발전을 시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봇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걸 따라할 수 있는 형태 혹은 그보다 더 충분히 나은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시각 형태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이거보다 더한 역할, 근로자가 됐다가 가정에서 뭔가를 했다가 거리에서 뭔가를 했다가 뭐 보안관이 될 수도 있고 극한의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볼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 가치가 굉장히 낮게 되지 않을까? 물론 초기에 막 가격이 막 싸진 않겠지만 사실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게 무서우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죠. 테슬라를 투자해서 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인간을 대체할 때 거기에 올라타고 누려야죠. 저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기겁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뒤늦게 이제 테슬라 주가를 들어오면 우리들이 미리 들어가 있다가 주가 부양되면 개꿀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을 누리면 된다. 그럼에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